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별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즘에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해가지고 야간에도 춥지가 않아서 촬영하기 괜찮죠. 제가 찍었던 이 사진은 한 3월 달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잠바 입고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별 사진 은하수 촬영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죠. 사실 이 별 사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안 찍어보신 분들은 막연하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테크닉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야경 촬영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도 이제 섬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빛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광해라 그러죠. 이런 것이 없는 곳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집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근처에서 이 광해가 있다고 상관하지 말고 연습을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보세요. 밤에 별자리표도 보시고 그러면은 예쁘게 별 사진이 나오는 포인트를 간다든가 아니면 나만의 장소를 찾아가서 여행을 하러 갔는데 밤하늘이 별이 예쁘다든가 이랬을 때 바로 촬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일단 이제 날씨나 이런 거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달이 없어야 되고 별이 이제 많이 보이려면은 구름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맞춰주면은 딱히 어려운 분야가 아니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별 사진을 촬영하시다 보면은 북극성을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별 궤적을 좀 돌리다가 이제 마른 사진인데 요거 이제 어차피 돌리는 영상도 같이 찍어야 되니까 조금만 돌려보다가 이제 말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별 사진은 크게 이 별 궤적이 아무 쪽에서는 이렇게 뭐 크게 화면에 나오는 게 있고 또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돌리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히 아무렇게나 북극성을 안 보고 별 궤적만 그냥 쭉 흐르는 사진은 어떻게 촬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멋있는 피사체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뒤로 별이 일주를 하는 이런 것들을 쭉 촬영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북극성을 찾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별을 도저히 못 찾겠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럴 때는 별 사진이나 은하수 사진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요 스텔라리움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스크탑 버전도 있고 이제 핸드폰 버전도 있는데 이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올해 이제 별 사진하고 은하수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하고 다니려고 어플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3,800원인가 한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필요가 없으신 분은 데스크탑용 버전으로만 하셔가지고 데스크탑용 버전은 이제 무료니까 별이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하는 걸 좀 배우시고 굳이 이제 모바일이 필요하시다면은 그거를 구매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데스크탑은 자, 여기 스텔라리움이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스텔라리움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64비트, 32비트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설치를 했으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스텔라리움을 실행을 시키면 자,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낮 시간이니까 별이 이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밤으로 바꿔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별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W로 이렇게 된 모양이 카시오페아 자리인데 요 W 모양에서 제일 아래쪽 북두칠성하고 카시오페아 중간에 있는 이 별이 북극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북극성을 딱 찾으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제 돌리고 싶으시면은 이 북극성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둘러서 볼 수도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핸드폰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핸드폰을 움직이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별자리가 보여요. 그리고 은하수가 떠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은하수도 보이고 자,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화면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자리를 쭉 찾으면 되겠죠. 지금은 북극성이 여기 보이시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북두칠성이 하늘 위쪽으로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있고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여기 아래쪽에 살짝 숨어 있고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제 북극성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극성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메타데이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6mm 렌즈를 썼죠. 1628. 제가 이제 토키나 요거 지원을 받은 렌즈인데 지금 이제 리뷰를 하려고 사진을 계속 촬영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키나 16mm 최대 광각 구간에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조리개는 3.5, 셔터 스피드는 30초, 그 다음에 감도는 1250, 뭐 카메라는 1DX. 자, 요런 이제 보통 메타데이터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저는 이제 별 궤적을 이제 목표로 했기 때문에 별 점성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한 10초나 15초 정도로 줄이고, 뭐 3.2에 감도를 살짝 올리던가,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별이 여기 부극성이 있는 부분보다는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점성이 아니고 이제 흘러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초점은 매뉴얼 모드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해서 무한대로 고정을 해 놓으시고, 초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브 뷰로 보면서 확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해가지고 수동 모드에서 한 2배 정도 눌러서 10배 확대를 해놓고 별이나 이런데, 아니면 앞에 쪽에가 초점이 더 잘 나왔으면 되겠다, 앞에 있는 피사체에다 초점을 맞추고 수동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다 됐으면은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뭐 인터벌 릴리즈나 인터벌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은 그런 걸 이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없는 분들은 장노출이나 이런 걸 촬영하시다 보면은 릴리즈는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이렇게 30초 정도로 셔터 스피드를 주고 카메라에서 연사 모드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그냥 연사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연사 모드로 하고 릴리즈를 켜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릴리즈 끌 때까지 연사 모드다 보니까 30초씩 계속 찍혀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좀 늦게 나가가지고 요날 해가 뜰 때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해가 이제 떠오르면서부터 여명이 나오면서부터 사진은 버리고 아마 한 17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시 40분부터 5시 17분까지 1시간 40분 정도 이제 촬영을 했네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30초로 촬영했을 때 한 170장 정도가 나오거든요. 300~400장 정도 촬영을 하시면은 궤적이 더 길고 멋있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 궤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고 JPG로 살짝 보정을 해서 지금 돌려놓은 상태요. 자, 그러면은 일단 로우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장이고,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170장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은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자, 그러면은 사진이 이렇게 이제 불러와졌죠. 지금 제가 이제 보정을 살짝 해놓은 상태인데, 자, 요거를 기본값을 한번 다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진이 원래 이제 처음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자, 많이 바뀌었죠. 요게 이제 원본이고, 자, 요게 이제 제가 보정을 했던 사진인데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정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별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정이 많이 들어가요. 사진이라는 게 어떤 분야인데 마찬가지고 다 촬영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촬영할 때도 지금 이제 살짝 조금 이제 언더로 돼 있긴 하죠. 약간 이제 노출이 언더로 돼 있긴 하죠. 그래서 노출을 자, 이렇게 한 스탑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은 약간 파란 느낌이 돌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만 올려주고, 자, 활기도 살짝 올려주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밝기를 올리니까 지금 노이즈가 엄청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에 노이즈를 선명 효과를 조금씩 주면서 노이즈를 많이 없애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색상 노이즈도 꽤 많이 올라오죠. 색상 노이즈도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세비 묘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더 올려주시고, 자, 마스크, 그 다음에 대비도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밝기를 이렇게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조금 더 바꾸고, 여기에 좀 선명하게 앞에가 선명해 보이게 명료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올려주시고, 여기 이제 비네팅을 조금 줘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줄 거예요. 비네팅을 살짝만 이렇게 중간점도 조금만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올리고, 밝은 영역도 조금만 더 올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너무 밝게 날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포토샵으로 한 장 한 장 보정할 때는
포토샵으로 불러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씌워서 브러쉬로 칠해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지금 170장을 불러왔는데 170장이 똑같이 다 같은 톤으로 보정이 돼야 되겠죠. 별 궤적이 계속 합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장을 보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사진을 다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 필터를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자, 이쪽을 조금 이제 어둡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어둡게 하고 지금 이제 밝은 영역도 조금 더 어둡게. 자, 그리고 요 적용 영역을 이렇게 조금 돌려서 자, 노출도 살짝만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쪽 부분도 자, 이렇게 살짝만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해서 노출을 조금만 끝에 부분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브러쉬로 조금만 밝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만 밝게. 자, 그러면 이제 얼추 된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사진을 이제 보정을 했으니까 이 사진을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A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사진이 쭉 다 이제 끝에까지 선택이 됐겠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Alt S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동기화라고 이렇게 창이 딱 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브러쉬 조정, 점진적 필터 이런 거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뭐 자르기 같은 경우는 설정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제한 이런 것도 사용 안 했죠. 그래서 요 필터 들어간 부분만 다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쫙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170장 사진이 지금 요 보정한 사진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변해 있죠.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사진으로 가서 보면은 자, 마지막 사진은 조금 이제 지금 여기도 노출이 좀 밝아져 있죠. 근데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사진 전체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이미지 저장. 그래서 저장 옵션을 쭉 나오면은 자, 폴더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따로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두 개를. 그래서 이 폴더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품질은 저는 제일 크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파일은 JPG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크기는 해상도 300에 한 2300 정도로 해놨어요. 너무 크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적절하게 프리미어에 얹어가지고 HD 영상 정도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한 2300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저장을 딱 누르시면은 이제부터 사진이 이 아래 172부터 카운트가 이제 거꾸로 돼가면서 사진이 다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시간이 걸까 미리 해놨으니까 사진을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고 자, 다음은 네이버에 스타스택스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스타스택스 사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다운로드 설치 해가지고 자, 윈도우 버전은 64비트는 여기를 받으시면 되겠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맥 버전으로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자, 다운로드가 되죠. 자, 다운로드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압축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압축 풀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압축이 풀렸죠. 그럼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 스타스엑스 폴더에서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죠. 프로그램 열어보면은 스타스텍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열렸죠. 자, 그러면 탐색기를 열어서 자, 내가 아까 별 사진 로우 파일을 보정을 해서 JPG로 만들어 놓은 폴더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들어가서 자, 1DX에 JPG. 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첫 사진하고 쭉 아래로 내려서 쉬프트를 누른 채로 이렇게 끝에까지 선택을 해서 자,
자,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드롭 이미지 히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끌어다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트 핸 모드, 갭 필링 모드 이렇게 하고 캔 ADD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괜찮아요.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두 개를 다 해봤는데 한번 살짝 돌려보세요. 근데 요 아래 것들은 제가 한번 쭉 돌려보니까 이 별 합성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다른 밝은 것들 그런 거 합성할 때 쓰시는 것 같아요. 화면이 어둡게 변하거나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별 궤적을 만들 거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이 아니고 별 궤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각 가정 저장하기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이름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바꾸셔도 돼요. 아웃풋 폴더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긴 저장될 위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찾아보기를 누르셔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를 해서 그쪽으로 사진을 내보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별 꼬리를 점점 가늘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건데 요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크고 무겁거나 또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설정이 다 됐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은, 자, 이제 별이 일주가 되면서 쭉 합쳐지는 게 보이죠. 이쪽에는 이제 파일이 쭉 내려가고, 자, 요거는 이제 다 합성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하나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별똥별 사진인데 중간에 170장 중에서 한 두세 장 정도 요 찾아보면은 별똥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을 빼버리면은 이 합성된 사진에서는 요게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합성됐을 때 그냥 지우셔도 되고, 뭐 지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워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아까 그 폴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1DX JPG, 자, 이렇게 폴더를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01번 스타스텍스라고 되고 이름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첫 사진을 딱 보면은, 자, 이렇게 별이 돼 있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별 궤적이 점점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 자, 이렇게 합성이 잘 됐죠. 이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하면은 이제 사진 한 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을 가지고 프리미어에 가서 영상을 만들면은 이제 타이밍에서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프리미어를 열고, 자,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우리 아까 사진을 내보내게 했던 그 폴더로 찾아 또 들어가야 되겠죠. 아우라 2018 소각도 1DX JPG, 자, 들어가서, 자, 여기 01번을 누르시고 이미지 시퀀스를 여기 아래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영상이 불러져 왔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재생을 시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사진이 다 합성이 돼 가지고 5초 정도 영상이 만들어졌죠. 속도 같은 경우는 이 영상 클립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속도 지색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해 가지고 빠르게 느리게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초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제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 여기 출력 이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저장될 폴더거든요. 자, 새 볼륨에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 놨으니까 별궤적, 자, 여기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해주시면은 만들어진 영상이 이제 내보내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폴더를 가서 어디 잘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자, 별궤적에 가서, 자, 여기 영상이 만들어졌죠?
자,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별 사진 촬영법, 그 다음에 별 계정 만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리미어를 이용해 가지고 별 계정 영상까지 만드는 걸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뭐 영상 보시고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날씨가 잘 맞고 시간이 될 때 제가 이제 별 계적하고 은하수 촬영을 현장에 가서도 촬영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맛보기 영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